안녕하세요. 축제먹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적 시장 종료. 오늘은 중간 점검 시리즈 아스날 차례입니다. 그럼 아스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적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피셜 선수들부터 볼게요. 오피셜로 아스날의 옷을 입은 첫 번째 선수 마르틴 수비멘디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레알 소시에다드였고요. 이적료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7천만 유로, 우리 돈 1,307억입니다. 수비멘디는 옷을 입어봐야 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팀에게 충성도가 강했었던 선수인데요. 이번에 아스날이 결국에 수비멘디 이적 사가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았던 수비멘디이지만 아스날이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미드필더의 세대 교체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전성기 나이의 선수를 잘 데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뛰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틴 수비멘디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은 영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경기를 바꿔주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기보다는 단단하게 저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성이 높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가 되는 삼선 미드필더 파티와 조르지뉴를 수비멘디와 네르고르라는 좋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르틴 수비멘디 이번 이적 시장의 핵심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크리스티안 네르고르입니다. 직전 소속팀은 브렌트포드고 심지어 브렌트포드 주장이었습니다. 이적료는 11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16억 정도에 영입을 했고요. 경험 많고 수비력 좋은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서 오랫동안 주전으로 사용되면서 쌓여있는 플레이 타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수비력이 또 좋은 선수라서 라이스를 조금 더 위쪽에서 활용하는데도 능하게 만들어줄 그런 선수 같습니다. 저는 이 네르고르라는 선수 상당히 고퀄리티의 서브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무언가 못하는 선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비멘디가 쉬는 날에 네르고르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다 자신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력도 저는 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르고르가 바로 직전 시즌 브렌트포드에서 세트피스 득점 같은 것들을 많이 터트려준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스날에게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케파 아리자발라가입니다. 골키퍼고요. 직전 소속팀은 첼시였습니다. 첼시 소속이긴 했지만 마지막 시즌에서는 본머스로 임대 가서 뛰었었고요. 본머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이적료는 580만 유로, 우리 돈 108억 정도고요. 일단 아스날에는 라야라는 부동의 주전 골키퍼가 있죠. 그 주전을 든든하게 받쳐줄 서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키퍼보단 훨씬 더 경쟁 관계를 심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스날은 지금 이적 초창기에는 약간 안정성에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탄탄한 서브를 채운다든지 또 저점이 높은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면서 그 좋은 선수들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세팅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바로 노니 마두에케입니다. 노니 마두에케 직전 소속팀 첼시고요. 예상 이적료는 4,800만 파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까지 더하면 5,200만 파운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카요 사카의 서브로 활약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르티넬리의 경쟁자 역시 가능한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서브로 쓰기에는 조금 비싼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장기적으로 또 마두에케를 주전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두에케 너 지금 딱 주전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두에케는 지금 실력보다는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마두에케가 아스날로 합류해서 그 이적료 값을 다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선수는 크리스티안 모스케라입니다. 모스케라의 직전 소속팀은 발렌시아고요. 예상 이적료는
1300만 파운드, 우리 돈 242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아스날이 풀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는 선수들이 많긴 했지만 명확하게 살리바의 서브 선수는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버가 오른쪽 풀백으로 정착하면서 살리바를 바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서브 센터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스케라라는 선수 나이 어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덩치에 비해서 민첩한 동작들도 가지고 있어서 서브치고는 또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유망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리가 한 시즌, 풀시즌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스케라가 아스날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피셜로 나간 선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파티입니다. 토마스 파티는 현재 소속팀은 없는 상태고요. 아스날과는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24-25 시즌에는 정말 잘해줬죠. 부상 없이 자신의 역할 많이 해주고 또 오른쪽 풀백에 자원이 없을 때 오풀백 땜빵도 띄워주면서 마지막 시즌에는 아스날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고 나갔습니다. 토마스 파티가 아스날 아래서 재계약 협상이 진전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토마스 파티의 나이, 또 아스날에서 받는 4억 수준의 주급,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스날이 재계약보다는 이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토마스 파티의 아스날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상이 발목을 잡은 것도 재계약 결정에 반영이 됐겠죠. 아스날은 수비맨디와 네르고르를 영입하면서 기존에 있는 선수를 계약 연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수들로 판을 짜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르지뉴가 오피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르지뉴는 플라멩구로 이적하게 되었고요. 이정료는 영원으로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르지뉴의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였기 때문에 계약대로만 하면 플라멩구 소속으로 클럽 월드컵에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스날 구단 차원에서도 조르지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조금 일찍 계약 해지를 해줬고요. 조르지뉴는 플라멩구에서 클럽 월드컵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스날에 합류했을 때는 전성기가 약간은 지난 나이에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스날도 조르지뉴에게 엄청 큰 기대를 하면서 데려온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조르지뉴가 서브 역할 간간히 수행해주면서 가끔은 또 번뜩이는 모습들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에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되어서 내보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어런 티어니입니다. 티어니도 아스날 딱지를 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임대를 돌기도 하고 아스날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기간도 길었고요. 그래서 결국 FA로 헤어지게 됐고요. 결국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특유의 유리몸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스날 커리어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백스리 스토퍼도 가능했던 선수고 포백에 풀백까지 가능했던 선수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상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아스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자원 같은데, 그런 재능 같은데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아스날은 많은 풀백 중에 한 명, 티어니를 정리하게 되었고요. 또 그 외로 따졌을 때는 누노 타바레즈, 라치오로 갔고요. 마르키뇨스, 크루제이루로 떠났습니다. 아스날은 아직도 추가 보강이 필요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스날의 이적시장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 두 자리가 아직 남아있죠. 첫 번째 레프트 윙입니다. 마두에케 들어왔지만 마두에케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스날이 원래 데려온다고 얘기가 많았던, 관심이 많았던 타겟 호드리고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까지 관심을 가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버풀 쪽이 조금 또 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스날은 현실적으로 에제를 노리는 게 적합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제와의 거래가 약간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현실적인 레프트 윙 에제를 또 영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에제를 영입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왼쪽 윙어도 자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스트라이커는 타겟이 명확히 정해져 있죠. 바로 요케레스입니다. 그런데 요케레스는 약간 보는 사람도 지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의 금액 얘기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급하는 방식, 분할이 몇 번이냐 이런 거랑 약간의 옵션 조절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영입 못했을 때 또 다른 플랜도 생각은 해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 총평입니다. 아스날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영입을 막 진행해 나간다기보다는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또 아스날은 기존의 핵심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들 하나하나 재계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아주 핵심 선수 재계약했고요. 부카요 사카나 살리바 같은 선수의 재계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브를 탄탄히 하면서 스쿼드의 깊이를 채워간다는 느낌이 있고요. 아스날은 지금 당장 이적 시장 점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왼쪽 윙어, 스트라이커 이 두 포지션에 어떤 선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이 이적 시장의 점수를 아주 많이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의 핵심 과제와도 같은 왼쪽 윙어와 스트라이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스날의 이적 시장은 항상 판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아스날이 엄청난 이적료로 누군가를 넘겼다 이런 느낌은 많이 없었고요. 그나마 기억났던 괜찮았던 거래? 저는 풀럼으로 스미스 로우를 보냈던 그 거래가 기억에 남습니다. 과연 아스날이 이번 이적 시장 마지막에 정점을 찍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